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일리 아시아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국 알리바바가 한국의 두 번째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오늘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생성형 AI 서비스 도입 기대에 따른 국내 AI 인프라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자 이달 말까지 제2 데이터 센터를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3월 한국의 첫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 중국의 테크 공룡 알리바바가 3년 만에 추가로 데이터 센터 가동에 나선 겁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위치는 두 곳 모두 서울입니다. 알리바바는 글로벌 커머스 회사인 만큼 두 번째 데이터 센터 고객으로 유통과 인터넷, 게임 회사를 중점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가성비를 앞세워 클라우드에 비용 진출을 꺼리는 중소기업을 잠재 고객으로 겨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알리바바가 중국계 기업인 만큼 데이터 보안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중국은 사이버 보안법에 따라 자국에서 운영 중인 자국 클라우드 업체에 자료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문제는 국익에 해가 될 경우 국외 운영 기업도 적용 대상입니다. 알리바바는 2023년 12월 국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해 한국 데이터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는 게 필수라며 한국 데이터는 해외로 유출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중국이 한국 데이터 센터 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국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업계에도 지각 변동이 일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메가존 소프트, 이테크 시스템, IT센 클로이 등 국내 IT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SK그룹은 아마존 웹 서비스와 울산 미포 국가산단에 100메가와트 규모의 AI 전용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글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광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LG그룹 계열사 및 LG CNS 고객사의 AI 전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이미 외국 기업이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빅테크에 이어 중국 기업까지 공세를 펼치면서 국내 기업들은 안방을 빼앗기고 해외 기업의 협력사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홍콩 증시에서 알리바바 주가는 2%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수요가 급증하면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중국 기업은 물론 일본 정부도 데이터 센터 사업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데이터 센터와 여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묶어서 수출하는 사업 모델에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총무성은 올해 회계연도에 데이터 센터와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일체로 건설하는 사업 수요나 입지 선정 조건 등을 유럽에서 현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내년 폴란드에서 벌일 실증 사업에 대한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총무성은 데이터 센터 사업을 하는 NTT 데이터 등과 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인 종합 상사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사업 모델 구축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총무성은 세계 데이터 센터 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인데요. 현재 NTT 데이터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3위입니다. 오늘 도쿄 증시에서 NTT 데이터 주가는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제철이 US 스틸을 141억 달러, 우리 돈 19조 4천억 원에 인수했는데요. 하시모토 에이지 회장은 오늘 45년 전에는 세계 1위 철강 제조사였는데 점점 순위가 내려갔다. US 스틸 인수는 세계 1위로 복귀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US 스틸이 슬로바키아에 그 큰 제조소를 갖고 있는데 미국과 유럽에 모두 거점을 확보하게 됐다며 글로벌 네트워크가 단숨에 완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제철은 US 스틸 인수로 조광 생산량이 지난해 기준 5,782만 톤으로 늘어나 세계 순위 4위, 순위에는 이제 변동이 없는데 3위 중국의 안강그룹을 이제 바짝 뒤쫓게 됐습니다. 다만 고가 인수, 황금주 부여에 따른 경영 불안 등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요.
하시모토 회장은 경영상 중요 사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 한 주를 미국 정부에 부여한 것은 자신들의 제안이었다. 그러니까 일본 제철이 제안한 거다라면서 경영 자유와 채산성은 확보됐다며 이번 거래가 합리적 판단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황금주에 따라 사회이사 1명 선임권을 갖게 되며 일본 제철은 미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투자 감축이나 해외 생산기지 이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도쿄 증시에서 일본 제철 주가는 2% 넘게 상승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오늘 LG전자 인도법인이 이르면 9월 인도 증시에 상장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LG전자가 여름 이후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를 다시 제출할 계획이며 상장이 이르면 올해 4분기 중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앞서 LG전자 인도법인은 지난 4월에 인도 증시 상장을 위해서 인도 당국에 이제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가 시장 변동성이 이제 커지면서 IPO 작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상장을 통해 최대 17억 달러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는데요. 인도 증시는 1분기 침체에서 반등에 성공해 니프티 50의 경우 3월 저점 대비 현재 약 12% 상승한 상황입니다. LG전자 인도법인은 지난달 6억 달러, 우리 돈 8,400억 원을 투자해 안드라프라데시주 3시티의 세 번째 현지 공장을 착공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 LG전자 주가는 1%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데일리 아시아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